올해 중2와 초등 3, 4학년 학생들이 첫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나머지 학년들이 모두 등교하게 됩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양식장과 어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협과 수산업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투리조트 기부금과 관련해 강원랜드 전 경영진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태백시가 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교회 장로이자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했던 50대 남성이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비롯해 중2와 초등 3, 4학년 학생들이 오늘 첫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 첫 등교 수업에 들어간 5만여 명을 비롯해 전체 16만 6,700명의 학생 가운데 79%가 등교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남은 초등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4차 등교는 오는 8일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각급 학교들은 등교 격일제나 격주제를 시행하며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삼척항은 원료인 석탄의 반입 통로가 되고 발전소 온배수가 배출되게 됩니다. 주변 양식장과 어장은 사라지거나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척수협과 관련 수산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정치망 어선에서 잡아온 오징어 경매가 한창입니다. 정치망은 바다에 대형 그물을 설치해놓고 오징어 등 계절에 따른 회유성 어종을 주로 잡습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대량으로 잡다 보니 수협 위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치망이 작년 위판액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현재 지금 삼척에는 3개 어장과 한 4척이나 5척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삼척 수협은 정치망의 위판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257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했습니다. 수협은 위판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데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척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정치망과 양식장, 마을 어장 등이 사라지게 돼 자연히 위판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곳이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인데요. 발전소가 건설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삼척의 원덕 수협도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어업인이 줄어 위판액이 급감했었는데 일부 중매 상인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업권을 잃게 되는 삼척항 주변 어업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수협과 중매인들도 발전소 측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저희 수협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협들도 손실 보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삼척 수협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포스코 측은 2023년부터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1,650억 원을 들여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 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했다 손해를 배상하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이 태백시가 대신 책임지라는 소송을 걸어 지난주 1심에서 이겼습니다. 태백시가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판결로 태백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과 이자에다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6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태백시는 재정에 큰 부담이지만 항소를 포기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 법무법인 비롯해서 변호사 쪽 법률 쪽에 한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실익이 더 크겠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오투리조트는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강원랜드의 당시 경영진은 감사원 감사와 재판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러자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태백시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던 태백시가 1심으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진통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이사님들한테 이번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 태백시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시는 거액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오투리조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시민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어린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동해 삼척 지역 문화예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실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가 올해 초까지 장로로 지냈던 교회입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교회 안이나 해외 연수 과정에서 10대 남학생 여러 명을 대상으로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적게는 1년 이상, 길게는 10년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 학생들도 이제 꽤 피해 대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는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교육 부서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지난 1월 9일 성폭력 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고 나머지 5명은 같은 달 14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뒤인 최근까지도 음악학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4월 말에야 학원 운영을 접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공연과 대학 강의에 나서는 등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은 이달 초 시작됐고 이르면 2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과수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이 최근 충주와 제천에서 무더기로 나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과수 화상병과 증세가 비슷한 가지 검은 마름병 의심 농가가 나왔는데요. 강원도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게 잘 자란 사과나무. 가까이서 보니 곳곳에 잎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지 끝부터 나무 몸통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시들어가는가 하면 잎사귀 끝이 누렇게 변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가지 검은 마름병과 과수 화상병의 증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병의 증세가 비슷한 데다 검사 방법도 같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병명이 확인됩니다. 이 지역 7개의 사과 농가 가운데 4개 농가에서 의심 증세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가지 검은 마름병이면 해당 농가만 매몰하면 되지만 과수 화상병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초기 방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지금 증세가 없는 나머지 3개 농가도 모두 매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할 약제도 없고 구덩이를 파 매몰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속수무책. 최근 충주와 제천 등 원주와 연접한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 확진 농가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어제까지 충주에서만 92개 농가 51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진됐고 특히 원주 귀례면의 생활권인 충주 엄정면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사과와 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초 같은 데에서요. 검은색의 세균성 병방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의심 농가로 확인된 4곳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 다음 주쯤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곳에 모이는 각종 연수와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계도 비대면 연수와 회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질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북카페 한켠에서 원격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교육지원청, 외국어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업무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교육, 외국어 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던 대면 회의가 아닌데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 연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주 접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 그 화상회의를 좀 더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공간을 구성해서 잘 활용하면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처럼 교원 연수도 언택트,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원 연수는 출석 집합 연수가 64개, 학교 현지 연수가 120개, 원격 연수가 186개 과정입니다. 과정수나 운영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원격 연수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대부분이 일방형 강의인데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아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양을 늘리지만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 연수 개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합 연수가 이제 갖고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은 연수생들한테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간으로 가장 유사한 근사치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혁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교원 상시 연수 체제를 만들고 대학원 특별 연수를 지원하며 교육 연수 포탈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밖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도 인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연수, 필요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연수, K-무크 등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회의나 연수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